자, 나무늘보 같은 여자들을 보면요. 이 여자는 그냥 내가 구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크나큰 매력을 느끼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저는 지속적인 설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주제는요. 남자들이 안달나는 그런 여우 같은 여자가 아니라 곰 같은 여자의 특징 파트 2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여우 같은 여자가 아니라 곰 같은 여자의 캐릭터라면은 오늘 영상은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딱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본인이 그냥 나는 여우는 아니지. 그냥 뭐 곰과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나무늘보 같은 곰인지 혹은 스스로가 좀 더 싸울 힘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곰인지를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통념상 여우 같은 여자가 매력적이고 뭐 곰 같은 여자는 매력이 없다. 사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분명 사실이에요. 여우 같은 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듯이 그게 그 사람의 매력을 절대 결정짓지는 않거든요. 곰 같은 여자도 저는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나무늘보인지 곰인지를 제가 구분을 알아보잖아요. 내 성격과 내 성향을 뒤돌아 봤을 때 대부분의 그 매력이 없는 곰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남자에게 그냥 기대길 바라고 소속되길 바라고 그냥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가길 바라면서 그냥 그 남자에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자들은 정말 매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남자의 입장에서도 뭐 그 사람이 유니세프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이제 내 인생에서 본인이 살아가는 이유가 태어난 이유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매달려서 가만히 있는 그런 여러분을 사랑할 이유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정말 매력적인 곰 같은 여자들이 있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그런 북극곰 아니면은 뭐 불곰, 러시아 불곰 그런 곰들을 생각을 하면 돼요. 아무리 뭐 눈치가 없고 그 사람이 남자를 잘 모르고 남자 될 줄 모르고 끼를 부릴 줄 모르고 밀당을 할지 모르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런 신념과 확고한 줏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사랑하는 일들이 됐든 아니면 사랑하는 관계가 됐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됐든 뭐 하나가 딱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나무늘보 같은 곰들의 유형은요, 남자에게 의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그저 그냥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채 그냥 남자가 좋아하는 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나를 좀 더 좋아해 주겠지. 근데 반면에 불곰이나 아니면은 뭐 북극곰처럼 그런 남자를 안달나게 내는 그런 매력이 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치가 없는 건 없는 거고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눈치 빠른 사람과 눈치가 없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만큼 다른 걸 그 사람은 뭘 채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는 그럼 뭘 했는데 그랬을 때 그 분명한 뭔가가 저는 있는 게 그런 곰 같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남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여자를 보면은 왜 매력적으로밖에 보일 수 없냐면요. 일단 보기부터 달라요. 그냥 보편적인 여자를 보면은 남자의 입장에선 아, 이 여자는 그냥 곰이다. 아, 이거 여우다. 딱 사실 그게 구분이 가거든요. 그냥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몇 마디를 듣다 보면은 그냥 아, 이 사람이 여우구나 곰이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끼부리는 것들, 내 말에 리액션을 더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다 남자들도 눈치를 채요. 그러면서 어떤 곰 같은 여자를 봤을 때 진짜 매력 없는 그런 나무늘보 같은 그런 곰 같은 여자는 어떠냐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냥 눈치를 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냥 뭔가 맞추기에 되게 좀 바빠요. 내가 화제를 바꿔서 그 이야기를 막 내가 신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너무 그냥 자기 혼자 지 얘기만 하는데 근데 그래도 그냥 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들어주자. 그저 그냥 맞춰주고만 있다는 거예요. 맞춰준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맞춰주고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무늘보가 아니라 곰이라면은 그 사람이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요. 오빠 우리 다른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던가 내가 기분 나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기분을 생각을 또 다시 하면서 눈치 보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빠 그거 무슨 뜻으로 이야기한 거야? 나 그거 조금 기분 나쁜데? 그냥 자신의 줏대를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게 저는 곰 같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유니세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채우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채워줌으로써 같이 우리가 채워가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게 정확하게 안달이 날 수밖에 없냐면은 첫 번째로는 차별성이 느껴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이 여자는 나한테 끌려다닐 여자가 아니라는 거구나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끌려다니지 않는 여자라는 게 뭔 말이냐면 아, 나무늘보 같은 여자들을 보면요. 이 여자는 그냥 내가 구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크나큰 매력을 느끼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저는 지속적인 설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났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 사람이고 바람피지 않을 사람이고 나한테만 잘할 사람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반대로 남자는 여자에게 이 사람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설렘이나 새로움을 또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어느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안정감 물론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여자들보단 남자는 신선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눈치 보기 바쁘고 그리고 나한테 그냥 맞춰주기만 해요. 근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행동이나 신선한 행동들이 나와야지 내가 그 안에서 설렘을 느낄 수가 있고 새로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너무 내 눈치 보기에만 바쁘고 급급하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딱 그걸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류에 관련돼서는 크나큰 매력을 사실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맞춰야 될 부분과 맞추지 않아야 될 부분을 엄연하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그 여자한테 뭐 찔러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끼부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어필이나 표현을 하는 것들, 시그널을 보내는 것들이 등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여자가 막 흔들리지 않아요. 되게 굳건해.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쎄. 곰이야. 진짜 그런 곰이에요, 정말. 그런 곰이 된다면은 일단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다음으로 이제 그 차이가 어떻게 또 나뉘냐면은 나무늘보 같은 여자들은 이제 본인이 그냥 사랑받고 싶어서 매달린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매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우길 바랬었던 이 일부분, 나를 생각한 게 있지만 그 뒤로는 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없어져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줄을 내가 모르고 나 자신을 깎아먹는 줄을 내가 모르고 나 자신이 계속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 뭐 아무것도 중요하잖아요. 자기 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관리도 안 돼요. 계속해서 그냥 살찌는 모습이 있다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나태해지는 모습이 있다던가 계속해서 나 자신이 망가지는 모습들이 생겨난다고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그냥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유니세프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력이 없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매달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다 보면은 당연히 그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없잖아요. 늘 매 순간 함께하는 순간순간들마다 현재로서 계속 우리가 함께 시간이 지나는 데서 오는 익숙함은 있을지언정 그 익숙함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추억을 쌓고 싶은데 그 새로운 추억들 안에서 이 사람의 망가진 모습이 보인다면은 당연히 예쁜 모습으로 예쁜 추억을 간직하고 싶지 계속 망가져 가는 모습으로 그 추억을 간직하길 바라진 않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계속 매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 세 번째 이유로 곰 같은 여자들이 더 안달남을 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확고해요. 아니 확고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대으로써 헌신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말뜻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이용을 함으로써 사용을 함으로써 나를 좀 더 예쁘게 가꾸고 나를 좀 더 채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나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인드의 차이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곰 같은 여자가 매력적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나무늘보가 곰 같은 여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나무늘보가 곰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지, 내가 왜 똑바로 내 관리를 못했는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달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남자한테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본인 거나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그냥 그 달림의 이야기를 좀 제발 뼈저리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시간 관리를 못하고 내 자기 관리를 못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사실 남자한테 기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본래 이 사람들은 그냥 곰으로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단지 좀 더 빨리 이 사람들은 삶의 주체성을 본인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수동적인 그 삶의 패턴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도 좋죠. 근데 그 이상으로 본질적인 그 뼈대가 되는 거는 내가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바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방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부터 좀 치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좀 쓰다듬어 주기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게 싫어. 근데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 것 같아. 그럼 그냥 하지 말고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서 뭐가 왜 이 공부가 왜 필요해서 나는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왜 또 이렇게 펜을 잡고 있는 걸까? 그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능동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게 곰으로 표현하나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베이스로 삶에서 능동성을 갖게 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채워가게 되는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2단계가 되면 어떤 과정이 흘러가게 되냐면은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부분, 내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선이 조금 더 명확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주체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확고한 이제 신념이 생겨요. 왜냐면 본인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어느 정도 자존감이 높고 본인이 이뤄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아왔었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나 자신을 잃게 만들고 나 자신을 굉장히
빡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멀어뜨린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한테 독이 될 사람이니까, 내 인생을 해칠 사람이니까 내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고요, 내 스스로가. 그럼 그런 노력들이 내가 남자에게 그냥 눈치를 보고 그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맞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 어떻게 하지?' 이렇게 기는 여자가 아니라 '넌 내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은 남자인 것 같다. 야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이런 주체성이 있는, 줏대 있는 모습으로 더 보여지게 된다고요. 그럼 이게 웃긴 게, 관계라는 게 그렇다 여러분들. 내가 멀어지려고 하면은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멀어지는 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멀어뜨려요. 근데 그 사람은 더 달려든다니까요. 그 남자들은 더 안달남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4단계가 되면은 진짜 딱 제가 지금 오늘 영상에서 말을 하고 싶은 정말 진국 같은, 누가 봐도 진짜 이거는 너무 매력적이고 갖고 싶은 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완전체가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남자들을 봤을 때 그 남자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그 남자한테 예쁨 받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공 같은 괴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자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봤을 때 내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냥 그 사람의 손을 잡을 뿐인 거지, 손을 잡아줘라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 되는 거죠.